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모두 화이팅 하시고 건강하십시오. 두 가지 문제만 영상을 찍겠습니다. 지금 문재인이가 정권 말의 임기 보장을 위해서 지 목숨 살기 위해서 관료 출신 5명을 갖다가 장관으로 갖다 임명을 했죠. 그리고 패순지 김오수가 검찰총장으로 강제로 임명되는 과정이 있는데요. 그 다음에 주수진이가 한 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재인이가 관료 출신 5명을 자기하고 정치적인 연관성이 한두 명만 제외하고는 관계없는 자들을 청문회에 세운 것은 쉽게 가려 그런 거죠. 그죠? 정치인들을 하면은 또 친문, 캠코더를 갖다가 임명을 했다 하는 국민들의 원성이 튀어나올까봐 두려워서 관료 출신들은 문제가 없겠지 했는데, 이게 관료 출신들이 말이죠.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관료 출신들은 정치인들보다 더 더러운 놈들입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근데 100명 중에서 2명은 반드시 장관을 해서는 안 될 놈들인데요. 또 밀어붙이겠죠. 아무리 청문회에서 뭐라 그래든 문재인은 임명을 시킵니다. 한 번도 문재인이가 임명을 안 시킨 경우가 없죠. 그만큼 문재인은 자신감이 없고 자존감이 없으니 그냥 더러운 놈들을 갖다가 자기 주위에 호의를 하게 할 수뿐이 없습니다. 두 놈인데, 하나는 박준영이라고 있죠. 해수부 장관, 덕보잡인데, 이 도자기를 갖다가 1250점을 갖다가 구매했다고 지가 실토를 합니다. 근데 1250점이 이거 밀수예요, 밀수. 과학기술부 장관이라는 놈이 해수부 장관이라는 놈이 지가 단속해야 될 밀수를 갖다가 지가 한 거예요. 기가 찰나 그러시죠. 1250점이 아닐 겁니다. 나는 공을 하나 더 붙이고 싶은데요. 지가 대충 봤더니 1250점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살찌게 1파운드에서부터 20파운드까지 벼룩시장에서 샀다. 아니, 벼룩시장에 어떻게 이런 고급스러운 도자기 세트들이 나옵니까? 세트로? 우리나라 벼룩시장이나 영국 벼룩시장이나 다를 바가 없죠. 영국 왕실 도자기는 말이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거죠. 미친놈들이에요. 이 와이프도 그렇고 이놈도 그렇고. 그리고 언론에 나오는 거 보면 샹젤리에가 말이지 8개가 있는데 그거 하나가 수천만 원 하죠. 수천만 원 해요. 그런 거 하나. 그리고 사진 안에 보면은 아주 명품 도자기들이 있어요. 저도 잘은 모르지만 그 정도는 압니다. 명품 도자기 세트 하나에 몇천만 원짜리도 있고, 이렇게 보니까 몇백만 원짜리도 있어요. 도자기 하나가 몇백만 원짜리가 있어요. 400~500만 원짜리가. 이걸 갖다가 1파운드, 20파운드까지 샀대요. 20파운드 이상은 없답니다. 그리고 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 특히 야당 의원들이 질의를 하면은 눈을 희빈덕거리면서 말이죠. 씩씩거리고 있어요. 이런 말을 기억해야 됩니다. 관료들이 국민을 개돼지 취급한 거, 벌레 취급하는 거, 그 고시 붙은 놈들. 이런 놈이 우리 정신과 생활을 지배한다는 것은 말이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영국의 살찌게 집이 한 30평 된대요. 그게 샹젤리에 몇천만 원짜리, 몇백만 원짜리를 8개를 다 걸어놨대요. 그리고 도자기 1250개를 갖다가 다 썼대요, 지가. 아니, 밥 해 먹는데, 국 끓여 먹는데, 포크질하는데 1250개의 도자기가 필요합니까? 이거 명백한 밀수고 미친 자들의 수직광이죠. 한국에 가면 돈이 된다, 팔아야 되겠다. 억 단위가 넘어가겠는데요? 제가 보니까 박준영이라는 놈이 아주 건방져도 상건방진 놈이죠. 무조건 이거를 장관을 임명시키지 않아야 되는데 문제는 장관 임명을 시킬 겁니다. 그 다음 임혜숙이라는 애 있죠? 여자애. 과기부 장관 후보자. 얘는 더해. 이렇게 뻣뻣하고 이렇게 명랑할 수가 없어. 청문회 영상을 보면요. 아주 당당합니다.
지 자녀의 국적을 왜 이중국적으로 뒀냐 그랬더니 남자들은 군에 가고 그래서 이중국적이 문제가 되지만은 나는 그런 거 몰랐고 딸이기 때문에 신경 안 썼다. 그리고 남편과 여자 애들 데리고 어? 유람 여행을 갔다. 출장이 아니라. 그건 관행이었다. 다른 관변단체나 다른 공무원들도 그렇게 한다. 이걸 비호하는 민주당 놈들이 진짜 미친 놈들이죠. 행정부는 그죠? 행정직은 늘공들이고 정치꾼들은 어공이죠. 어공을 들이는 이유가 늘공의 부정부패를 잡고 견제하라는 소리죠. 그냥 보호해 줍니다. 기똥찬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 야당에서는 여자 조국이다. 이거 여자 조국, 이거 조국이만큼 이거 털으면 말이죠. 더 지저분할 거예요. 오만 부정부패와 항맥, 인맥을 동원해서 가족만 살고, 국민들을 벌레 취급한 걸 거예요. 임혜숙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여당에서 어떤 놈이 나와서 이럽니다. 퀴리 부인과 같다. 퀴리 부인도 남편과 같이, 동업을 했다. 서로 같이 논문을 써줬다. 퀴리 부인은 발명이라도 했지, 이거사. 이런 것들이 지금 민주당 애들이에요. 송영길이가 뭐 계획을 좀 하겠다고 부동산 세도 좀 손보고 아직까지한테 노무현이 안 달려가는데 다 거짓말입니다. 이 180명의 민주당 똘마니들은 말이죠. 총체적인 힘이 없어요. 그냥 쪽수 가지고 소리 꽥꽥 치다가 미친이만 하다가 4년을 허송세월 하는 것들입니다. 박준영이하고 임혜숙은 무조건 탈락시켜야 되는데 심지어 정의당에서도 탈락시킨다고 공포를 했어요. 근데 정의당 그것들도 문재인이 충성하다가 말이죠. 나중에 연동형 비례대표대로 팽당하니까 이제 좀 달려드는데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 옆에 우리 이웃에 이런 여연식 아낙네들이 있으면은 아낙네들도 이웃들도 이것들을 갖다가 왕따시키겠죠. 박준영, 임혜숙. 너희들이 뭔데 우리의 세금을 갖고 너희들이 뭔데 국민에 의해서 호의호식하면서 눈 부라리며 당당하냐 하고. 기똥찬 세상입니다. 김호수 같은 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눈빛을 보세요. 뱀의 눈같이 희미덕합니다. 검찰 조직의 안정이 우선이다. 검찰 조직을 갖다가 파괴시킨 게 김호수하고 문재인이죠. 추미애죠. 그러면서 희대의 망발을 하면서 뒤꿈치에 팔짝팔짝 뛰면서 말이죠. 인터뷰를 합니다. 기자들이 물으니까. 어떻게 되냐 하면 말이죠. 김호수가 문재인의 부정부패와 문재인 목숨줄을 방어하기 위해서 문재인 전이 11개월, 퇴임 전이 12개월, 퇴임 후에 1년을 갖다가 막을 걸었는데 김호수는 말입니다. 검사들한테 타격을 당하며 국민들한테 아주 능지처참을 당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국민의 힘으로. 국민의 힘당이 아니로 일반 국민의 대한민국 국민의 힘으로 김호수는 아주 잔인하게 역풍을 맞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정인에 살아있고 우리 상식적인 사람이 지배하는 대한민국은 이런 애들을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문회에서 아무리 야당이 떠들어 봐야 쪽수가 딸리기 때문에 문재인은 눈 하나 깜빡하고 청문회에서 고생 많은 사람이 능력이 있었다 하고 또 임명을 하면서 헐헐헐헐 쩝쩝쩝 할 것입니다.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워요. 솔직히 이런 방송하는 게. 이런 데서 지금 조수진이가 이게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은데 국힘의 조수진 의원 비례대표 조수진이도 당대표 출마하라고 지금 그 돌아가는 걸 보니까 집단 지도 체제로 갈 것 같은데 조수진이도 당대표 출마해서 최고위원직에 올라가라고. 최고위원직이 6명 정도 되면은 초선들이 3명 내지 4명, 김웅희, 조수진, 이준석은 대표 최고위원으로 나오고, 김원혜 출마해서 진입하라고. 지금 국민의 원성은 국힘의 기득권을 깨라는 것도 있고, 민주당을 물리치라는 것도 있으니 조수진은 최고위원에 한번 출마해 보시라고. 페이스북만 쓰지 말고, 육성을 하는 게 빠릅니다. 아니, 어중이 떠중이, 모두 다 말이지 페이스북을 하는데 아주 페이스북 홍수입니다. 빠르죠? 그러나 파괴력에 있어서는 기자회견장에 서서 조수진 앞으로 이런 걸 하라고. 김웅희도 그렇고. 물론 기자들한테 인터뷰 따는 건 더 좋죠. 조수진이가
황과 홍은 책임져라 하는 겁니다. 페이스북에서. 황교안이하고 홍준표는 책임져라. 너희 둘은 대한민국 역사상 건국 이래 70년 역사상 선거를 갖다가 최고로 참패를 대한민국 야당 보수 야당을 최고의 참패를 최고 참패 원인을 제공한 장본인이다. 책임져라. 자중하라. 대권 같은 거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하고 직격탄을 날리죠. 대단한 용기입니다. 조순이 페이스북 전에 어제 안철수하고 김기현이가 만나서 헐헐헐헐 하면서 국힘의 당대표가 나온 다음에 합당을 갖다 논의하자. 또 이렇게 또 쇼를 하죠. 누가 될 줄 알고. 국힘의 당대표가 나오고 난 다음에는 한 달 훨씬 이후에 지금 보니까 한 달 이후 채원. 그 전에 윤석열이는 중원의 깃발을 꼽을 것이다 하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안철수는 또 간을 볼 것이고 그때 가서 국힘에서 윤석열이가 대권을 선언하고 중원의 깃발을 꼽을 그 순간에 안철수를 받아들일 것이다. 천만의 말씀. 안철수가 지금이라도 살려면 모든 직을 내놓고 혼자 국힘의당에 입당을 해서 백의 종군 대선 같은 거 꿈도 꾸지 말고 국회의원 것도 꿈도 꾸지 말고 백의 종군 해가지고 봉헌하라. 안철수의 간잡이의 발언은 진짜 짜증나게 합니다. 제 말이 맞았죠? 주호영이 플러스 기득권인 김종인을 쫓아내고 안철수의 합당과 홍준표의 복당을 시도하려고 그랬지만 실패했죠?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세상은 변하고 시대는 바뀌었고 세대는 바뀌고 있습니다. 조수진이가 그런 의미로 썼나 본데 페이스북을 책임 정치를 거론하며 정치 재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황교안과 홍준표는 때가 아니라는 말씀을 홍준표에게 때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다. 책임 정치란 네 글자를 깊이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 홍준표 같은 놈은 말이죠. 홍발증이 하다 안 되는 게 이제 계속 사자성어를 갖고 나와. 최고의 사자성어는 조수진이가 말한 책임 정치라는 것을 명심하고 홍준표는 발증을 멈춰라. 내년 3월 대선을 이끌 당 지도부 경선을 앞두고 당 대표였던 분, 홍준표, 유력한 대선 주자로 꼽혔던 분, 황교안 등이 본격적인 활동 재개를 희망하고 있다.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말씀을 간곡히 드린다. 기똥차입니다. 황교안에 의해서 나오죠. 백의중군하겠다. 윤석열에게 노하우를 전수하겠다. 어찌 이리 똑같은가 황교안하고 안철수가. 정치권에서 실패한 놈이 두 명을 대라하면 황교안과 안철수죠. 둘이 앙숙이죠. 그죠? 서로 대권하겠다 그러고. 안철수 이런 말을 하죠. 윤석열한테 내가 노하우를 가르쳐주겠다. 합당의 노하우를 가르치겠다. 제3지대의 깃발을 박는 제3지대에서 정치력을 형성하는 노하우를 가르쳐주겠다. 지도 망한 놈이. 황교안 이놈도 망한 놈이. 대한민국 정치 70년 보수사에서 황교안 같은 놈이 나오면 안 됐어요, 여러분. 지금도 말을 하는 거 보면은 상황 파악이 안 돼요, 황교안이는. 정치의 정자도 몰라요, 지금 말하는 거 보면은. 그런데 대선에 나오겠대요. 요번에 황교안이가 김기현을 밀었죠? 그렇죠? 또 주영이나 나경원이가 나오면은 나경원이는 지금 황교안하고 선을 긋기 시작하니까 주호영이가 나오면은 또 황교안은 주호영이를 밀을 거예요. 능력도 없는 그림자가 국민의당을 갖다가 싹 살려 그러고 홍준표와 같이 기가 찬 노릇입니다. 조수진의 말을 더 설명해 드릴게요. 지난해 4월 총선에서 지역구원 253석 중 절반에 가까운 121석이 걸린 수도권에서 강남 벨트와 분당 등을 제외하고는 의석을 얻지 못했다. 분당도
분당 갑을해서 분당 갑 김원희 하나만 당선됐죠. 저것도 고생 많이 했어요. 제 지역구가 분당 갑입니다. 김은혜는 몰라. 내가 뒤에서 어떻게 두드렸는지. 강남 벨트와 분당 등을 제외하고는 의석을 얻지 못했다. 아니 분당 날아가니까 용인 날아가고 용인 날아가니까 수원 날아가고 지난해 4월 총선에서 참패한 지 이제 1년이 지났다. 4.7 보선 결과는 국민의힘을 지지했다기보다는 더불어민주당을 심판한 것이다. 이게 우리가 직면한 처참한 현실이다. 4.7 보궐선거에서 정부 여당의 호된 심판을 받은 지금이야말로 국민의힘 안과 밖에 계신 분들이 책임 정치라는 네 글자를 더 깊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책임 정치는 잘못을 인정하고 진정으로 사과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문재인과 정부 여당과 우리가 다르고 달라야 하는 점을 책임 정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제 전국은 빠르게 대선으로 치닫고 있다. 국힘이 상식을 지키고 미래를 여는 정당 일지에 따라 대선 또는 판도는 달라진다.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면 당 밖에 있는 분들에게는 움직일 수 있는 명분, 공간이 생기는 것이다. 내년 3월 9월까지는 정권 교체라는 목표를 먼저 생각해 주면 좋겠다. 조수진이 약해요. 이 정도 가지고는. 아니 안철수나 홍준표나 장재원이가 홍준표는 나이가 내일 모레 70이야. 안철수나 홍준표가 장재원이가 20살이나 더 넘은 김종인을 치매로 박아버리는데 조수진 너무 점잖해. 한 10살 차이뿐이 안 나잖아. 황교안이하고 홍준표하고는 10살이면 맞잡이야. 사회에서 들이박아버려야 돼. 이런 것들은. 홍준표하고 황교안이가 야 문재인이 무너지는 거야. 국민이 드디어 분노를 표시하기 시작했어. 심판을 가려야 해. 내가 나간다. 정권 교체. 황교안이하고 홍준표가 지금 그거 미명하에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약하게 쓰면 어떡하나. 조수진이가. 박으려면 확실히 박아버려야지. 장재원이가 김종인 어른을 박아버리듯이 홍준표가 김종인 어른을 박아버리듯이 확실히 박아버려야지. 한심하네 진짜. 이 둘뿐이 아니에요. 이 둘만 있는 게 아닙니다. 황교안 이 친구는 그 고성국 TV하고 고성국이가 말이죠. 그 당시에 국힘의 황교안을 통해 당시에 그 한국당 황교안을 통해 가지고 얼마나 한국당을 말이죠. 외곽에서 조정하고 엉망으로 만들어 놓는지 모르시죠 여러분들은. 공병호하고 나중에 그 두 놈이 다 고려대 출신이에요. 고성국이하고 공병호가. 지금 홍준표 같은 데도 고성국 TV에 가서 헐렐레 하면서 2시간 동안 가짜 술을 먹으면서 그러고 놀죠. 윤희숙도 그렇고. 심각합니다 지금. 국힘 내부를 보면은. 저는 그 사람들하고 안 만나도 신문 이면만 봐도 유튜브만 봐도 다 감이 와요. 지금 초선들이 고고TV 같은 데서 계속 몇백 명이 안 보더라도 두드려 주니 그래도 다행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꽤 봐요. 제 유튜브를 정치인들이. 그런데 지금 초선들이 말이죠. 쉽게 말해서 알곡이 있는 초선이 몇 명이 있고 쭉쟁이 같은 초선들이 꽤 있어요. TK, PK 쪽에서 나온 초선들이. 알곡 같은 초선들이 김웅이가 반란을 일으키고 있죠. 그죠? 김은혜가 반란을 일으키고 있죠. 기득 세력에, 꼴통들에게. 그 다음에 조수진이가 반란을 일으키고 있죠. 이런 사람들이 하나둘 둘씩 나와가지고 국민 앞에 전면에 서야 돼요. 전면에. 성공을 하든 않든. 그래야지 보수가 힘이 강하게 되고 보수가 집권의 길을 여는 것이에요. 그럴 때 윤석열이가 딱 중원에 갔다가 깃발을 꼽아야 돼요. 중원에다가. 국힘 조직 가지고는 절대 못 이깁니다.
대선을 제가 말씀드렸죠. 3분지계 4분지계가 들어갑니다. 대선은 윤석열이 있는 한. 윤석열이 없으면은 민주당 놈 한도놈하고 전체 야권이 한 명이 되는데 윤석열이 깃발을 꼽는 순간 3분지계 4분지계가 들어갑니다. 초선들이 그걸 알고 떠드는지 모르지만은 아주 조수진이가 홍준표하고 황교안한테 더 이상 국민의힘에 얼씬거리지 말고 밖에서 국민의힘을 도와라. 너희가 그렇게 문재인을 갖다가 정권을 심판하고 싶으면은 그것이 너희가 사는 길이다 하고 간곡하게 말했죠. 기가 찹니다. 기가 차요. 지금 벌어나는 일들이 보면은. 이준석 화이팅, 조수진 화이팅, 김웅희 화이팅, 김은혜 화이팅. 이까지 하겠습니다.